요즘 가상화폐 시장 보면서 정말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켜면 비트코인 가격이 또 요동치고 있고, 뉴스에서는 규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SNS에서는 누군가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맴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이 정말 투자할 타이밍인가?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 혹시 내가 들어가면 폭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백 개의 글로벌 리포트를 분석했고, 전 세계 주요 거래소의 데이터를 추적했으며, 실제로 투자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들과 투자 전문가들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정말 잘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3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죠. 이게 작년 같은 시기랑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여전히 가상화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죠.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은 작년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이 친구처럼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말해요. 주로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어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들쭉날쭉하지 않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아세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운용 자산 규모가 2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어요. 전분기 대비 13%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유동성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고 거래된다는 건 시장에 돈이 계속 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토큰화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강남에 있는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싶은데 돈이 수백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건물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토큰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도 몇십만 원만 투자해서 그 건물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예술품, 심지어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2025년 1분기에만 무려 37%나 급성장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가상화폐가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라 진짜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선물 거래라는 게 뭐냐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거래된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만 덤볐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 시장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첫 번째로 미국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정부가 2025년 3월에 정말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바로 전략 비트코인 리저브라는 걸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금을 보유하듯이 말이죠.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효과가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갑자기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게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또 어떤 전문가는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해외 매체에서 이런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유럽의 한 분석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의 전략 비트코인 리저브는 분명히 시장에 신뢰를 주는 요소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정부가 특정 자산을 대량 보유하기 시작하면 그 자산의 가격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말 일리 있는 말이죠. 두 번째 이슈는 규제예요. 규제라고 하면 여러분 뭔가 부정적인 느낌 받으시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2025년 7월에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통과됐어요.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한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로 암호화폐 회사들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규제가 생긴다는 건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무법천지였던 서부시대에서 법과 질서가 잡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함께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어요. 두 나라가 협력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실현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규제가 통일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경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보안 문제예요. 시장이 아무리 커지고 규제가 생긴다 해도 해킹과 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소 99억 달러에서 많게는 124억 달러까지 추정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2025년 상반기만 해도 해킹으로 탈취된 암호화폐가 21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특히 요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기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팸 메일 정도였는데 이제는 AI가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서 전화를 걸어요. 나야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러분이 의심 없이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돼지도살 스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사기꾼들이 몇 달 동안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요. SNS에서 만나서 매일 연락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심지어 연애 감정까지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 너도 해볼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믿고 따라하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30대 직장인이 SNS에서 만난 사람과 몇 달간 연락하면서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을 소개해줬대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더래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점점 큰 돈을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이 사라지고 연락도 끊겼대요. 피해액이 무려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로 지갑 보안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상화폐를 거래소에만 보관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거래소도 해킹당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하드웨어 지갑이나 콜드 지갑에 자산을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안전한 지갑 링크를 걸어뒀어요. 프로필에도 있고요. 해킹, 도난 분실 사례가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스스로예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전한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고 있어요. 한 유명 분석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금처럼 희소성이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금도 지구상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됐던 거고요. 비트코인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또 다른 전문가는 기술적 분석에 집중하면서 지금이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간이라고 봐요.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막혀 있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빠른 상승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지지선을 깨면 급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리고 결제 및 금융 인프라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된 자산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들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투기성 코인보다 실제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들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봐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국제 송금이나 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토큰화된 자산은 전통 금융과 암호 경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보태자면 지금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기예요.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동시에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심층 분석 영상을 계속 올릴 테니까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핵심 코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가장 오랫동안 검증된 코인들이에요. 물론 수익률이 작은 알트코인만큼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낫죠. 초보자라면 전체 투자금의 70% 정도는 이 두 코인에 집중하고 나머지 30%로 다른 유망한 코인들을 담아보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하세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피신시켰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급락장에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동시에 언제든지 재진입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니까 안전한 대피처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탈중앙 금융, 즉 디파이와 토큰화된 자산도 한번 살펴보세요. 단순히 코인을 사서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를 받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토큰화된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자산들은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네 번째로 보안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지갑이나 콜드 지갑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2단계 인증도 꼭 설정하세요. 그리고 투자금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만 넣으세요. 절대로 대출받아서 투자하거나 생활비를 털어넣으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다섯 번째로 법과 규제 흐름을 계속 주시하세요. 정부 정책이나 법안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됐는지, 유럽에서는 어떤 규제가 나오는지, 한국 금융당국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계속 체크하세요. 뉴스를 매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직장인인데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단기 트레이딩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워요. 차트를 계속 봐야 하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장기 투자 전략을 추천해요. 좋은 코인을 선택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매달 월급날에 일정 금액씩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감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세요. SNS에서 이 코인 곧 폭등한다는 식의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일까요? 대부분은 근거 없는 루머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퍼뜨린 허위 정보일 수도 있어요. 펌프 앤 덤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코인을 의도적으로 띄워서 가격을 올린 다음 본인들은 먼저 빠져나가고 일반 투자자들만 손해보게 만드는 수법이에요. 소셜미디어에서 이 코인 대박 난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오르죠. 그럼 사기꾼들은 그때 팔아치우고 사라지는 거예요. 남은 건 폭락한 코인과 손실을 본 투자자들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고 직접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백서를 읽어보세요. 백서가 뭐냐고요? 그 코인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개발팀은 누구인지,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놓은 문서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나씩 읽다 보면 점점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코인의 커뮤니티도 들어가 보세요.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같은 곳에 공식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서 개발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소통하는지, 업데이트는 제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급등하면 흥분해서 더 사고 싶어지고
급락하면 공포에 질려서 다 팔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격이 오를 때 욕심 부리지 않고 가격이 떨어질 때 패닉에 빠지지 않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미리 투자 계획을 세워놔야 해요. 이 코인이 이 가격까지 오르면 일부를 팔겠다.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5년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어요.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섰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2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토큰화된 실물 자산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 모든 지표들이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제도권과의 연결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전략 비트코인 리저브를 만들었고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도화했어요. 영국과 미국이 함께 글로벌 규제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져다 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2024년 한 해에만 사기 피해가 100억 달러가 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해킹으로 20억 달러 이상이 탈취됐어요. AI를 활용한 정교한 사기 수법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일부 네트워크에서는 중앙화 경향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이 조심스럽게 참여할 만한 시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간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된 자산은 장기적으로 전통 금융과 암호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무작정 뛰어들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핵심 코인 중심으로 분산 투자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디파이와 토큰화된 자산도 검토해보세요. 보안은 절대 타협하지 말고 법과 규제 흐름을 계속 주시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공부하고 직접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가상화폐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어요. 꾸준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해요. 시장이 폭락해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이 급등해도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털어넣거나 대출받아서 투자하거나 급하게 필요한 돈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번 달 월세 내야 하는데 코인 가격이 떨어졌네.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남들이 다 한다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 기술의 미래를 믿어서? 여러분의 투자 목적이 명확해야 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믿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물류, 게임,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엄청난 자산이 돼요. 이런 경험들은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든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가상화폐 종목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왜 그 코인이 궁금한지도 간단하게 써주시면 더 좋고요.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